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든든한 국회의원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축하드리고. 광주에서 그러니까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나올까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주 높은 지지가 나와서 역시 참 호남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예, 많이 쓰였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수치인데 아마 개인적인 인기도 물론 높은 것이 가장 큰 덕분이긴 하겠지만 예. 그 어떤 대선에서의 민주지정의 그 승리를 원하는 분들, 이분들이 되어야 할 후보에게 더 마음을 몰아주는 이런 마음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런 사상 초유의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그 누구나 뭐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은 다 예상을 했지만 얼마나 될까 했는데 저는 89.77%도 절묘하다고 생각해요. 예. 90%대의 압도적인 지지라고 하는 느낌을 주면서도 또 90이 넘으면 너무 심하지 않냐 하는 그런 수치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좀 그 공격하는 측에서는 또 너무 일극체제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90이 조금 되기 직전인 것이 차라리 안 좋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아까 김대중 후보 때보다 김대중 대통령님 때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았어도 그렇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탄압받았던 것이 투사가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너무나 힘들게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가능을 계속 깨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투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의 어떤 옥동자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제가 최근에 아주 그 인상 깊은 그림을 하나 봤는데 요즘에 지블리 스타일이라고 그 많이 나오잖아요.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거기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다 격려하는 그런 그 그림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죄송하지만 못 그거 한번 좀 봤습니다. 띄워봐 주시겠어요? 저는 이걸 보고 눈물이 좀 났어요. 예. 딱 저렇게 이재명 후보의 등을 이렇게 두 분이 어루만지면서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게나. 예. 저걸 보고 참 뭉클했어요. 그 10개 대통령이 됐던 사람들이 늘 사고를 쳤고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분들이 항상 정치를 국민한테 인정받기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이 되시면 정말 국민들한테 저 두 분 못지않게 박수받는 대통령으로 뭐 기록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실패하면서 우리가 쓸데없이 3년이라고 하는 참 중요한 시간을 허송했지만 그때 그런 고통을 겪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되면은 오히려 그동안 경륜과 이런 게 더 쌓여가지고 더 훌륭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막 희망에 부풀어 있는 이때에 대법원이 갑자기 이 유례 없는 속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뭐 별다른 일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박 의원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실 만한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장님이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구속 사건들도 아무리 빨라야 3, 4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 사건을 배당된 지 9일 만에 저처럼 번개처럼 이런 결론을 낸다는 것이 혹시 뭔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사실 긴장감을 가지고 볼 만한 이런 뭐 상황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당연히 유리한 결론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판결문이 100페이지인데 예. 그중에 69페이지가 판사의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건의 그 쟁점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류하고 또 분석하고 또 왜 이게 무죄인지 논리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하나하나 판단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이게 맞다. 이게 검찰의 상고는 틀렸고 이 판결 그대로 승인해 줘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기에 또 9일이 사실은 빠른 편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뒤집고 틀렸다, 뭐가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유죄인 이유를 기록하는 그런 판결, 이건 시간상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9일이라는 시간이 놀랍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상고 기각 판결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법관들 다수가 뭔가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 설계도에 깨맞추기 위해서 날림공사를 했다라고밖에 평가를 못 받을 텐데, 우리 대법관들의 뭐 성향이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법원의 그 어떤 조직의 명운이 달린 사안을 두고서 이렇게 날림공사를 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인물들이고 조직은 아니다. 예. 저는 그래서 굳게 이것은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 기각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지금 12분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평결이라고 합니까? 예, 예. 평결을 해가지고 과반이 되면, 그러니까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면서요? 예. 그럴 때 마지막에 다수결로 하더라도 일단 판례가 되는 거니까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까? 예, 예. 그 다수결로 예. 주문을 선고를 하고 예.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은 거기에 밝힙니까? 자기의 소수 의견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예. 결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다수결로 통과하고 의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의견을 기록하는 그런 판결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9일 만에 그 2심의 그 치밀하고 논리적인 판결을 대충 뒤집어 버리고 피고인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이런 판결을 자판기식으로 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그 상식을 가진 그 민주진영의 다수 국민들, 이분들한테 영원한 그 범죄로 기록이 될 텐데 차마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을 거다. 그렇죠. 이런 상식론에 비춰보면 예. 당연히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상식이죠.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2일 날 배당하고 24일 날 심리 한번 하고 바로 이렇게 날짜를 잡았다. 그러면 24일 날 결국은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혹시, 기록들을 일람한 다음에 이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 판결문을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라는 그런 합의를 했었으리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인정한 생각합니다. 김에 괜히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이 생길 필요 없이 후보 등록하기 전에 우리가 딱 정리를 하는 것이 안정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대법원의 그 어떤 그 긴박감과 2심 판결의 그 치밀하고 논리적인 그 판결 두 개가 더해져서 이런 신속한 놀라운 속도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 일치도 예상하십니까? 전원 일치가 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보수 만약에 진보 뭐에 여기에 따라서.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이것을 논의를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숙고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을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은 뭐 이의 없다, 2심 판결문이 옳다, 이것 외에 다른 결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일부에서 파기 자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하는 그 망상이라고 그럴까요? 예. 마치 대법원이 어떤 국힘당의 협력기관이나 돼주기를 바라는 그런 망언에 불과한 것이고, 마치 그 윤상현 의원이 그 서부지법 그 테러 사건 예. 테러를 부추겼다고 지금 좀 그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지않게 나쁜 주장이고 행태라고 봅니다. 가을사랑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릴 거면 후보 등록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등록 전에 날을 잡았을까요? 궁금하고 불안해서요. 그러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아마 그 등록 이후면은 더 부담스럽고 이제 후보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고 기각을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짜가 이렇게 다가올수록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땡겨서 이왕 그 9명이 다 12명이 다 이의가 없다고 동의하는 바라고 온다면 빨리 하자라는 판결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박균택 의원님이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사건들을 많이 변론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도 변호를 하셨습니까? 예. 그럼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변론에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이건 아니고. 예, 아니지만 옆에서 분석할 기회는 있었는데 예. 이것은 뭐 기억이 안 난다는 법으로 판단할 사항이 애초에 아니었고 나머지 그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그다음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어서 어떤 그 백현동 토지의 용도를 바꿔줬다는 그 발언 이걸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두 가지 다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거짓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주장을 했는데 2심 판결은 그보다도 더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그 틀에 맞는 그런 판결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어떤 남들은 어떻게 이것을 그 예측을 하고 그렇게 확고하게 소신을 보였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그냥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발이 잘못된 거죠. 이건 1심에서도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될 사안인데 1심의 판결을 그렇게 해가지고 2심에서 바로 잡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바뀌었네 어쨌네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도 하도 지금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끄러우니까 대법원이 이제 정리를 좀 빨리 해주려고 했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은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어야 될 그런 사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고 1심 재판부가 그것을 걸러줬어야 했는데 검찰이 원하는 그 모양새 그대로 판결을 해줬다는 것 그게 사법사에 나중에 참 뭐 안타까운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심리가 시작된 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예 그 자취를 감췄다는 거예요. 예. 뭐 어떤 뭐 얼굴도 안 비치고 경조사도 참석 안 하고 그런다. 뭐 그래서 뭔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도 뭐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근데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 스타일이 원래 그렇습니까? 저는 그분을 조금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외에 또 그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접촉해 본 일이 없어서 스타일을 잘 모릅니다. 검사 시절에 간 법원이나 검찰에 같이 계셔본 적도 없으시고. 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다라는 예. 그 얘기 외에는 전해 들은 바가 없는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아마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그런 활동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 판결을 빨리 내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사건을 두고 행사장에 얼굴을 비치는 것들이 좀 너무 한가하거나 좀 상황에 안 어울리는 행동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아마 둘 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 선고하면서 지금 이제 헌법 84조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재직 중에 소출을 받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그냥 그 가정이죠. 유죄라고 뭐 하고 파기환송 돼가지고 그런 상태로 대통령이 됐을 때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가 재판이 중지되는 거냐 아니면 기소만 안 된다는 거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논란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법원이 얘기를 할 거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예.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때만 얘기를 하는데 미래의 6월 3일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판결에 그런 얘기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우리 예측대로 상고 기각이 된다고 했었을 때 1심, 2심에서 진행되는 나머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관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뭔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국민들께서는 걱정하시겠지만 재판이 중단될 거라는 것이 다수의 상식적인 의견입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은
헌법학자들 통설이 견해가 나뉜다고 그러지만 대다수설이 이것은 재판이 중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권의 교과서를 분석해 봤는데 예. 3권은 이 쟁점을 아예 인식을 못했는지 안 다뤄버렸고.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7권의 교과서는 다들 저명한 학자들인데 당연히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기소도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을 찾아봐도 소추 개념이 기소냐, 기소 플러스 재판의 유지냐, 이것까지도 이제 그 어떤 개념을 좀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246조에 보면 국가 소추주의라고 나옵니다. 기소 독점주의라고 과거에 표현하던 것인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유지한다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공소 제기는 기소를 얘기하는 거고 공소의 유지라는 것은 재판 진행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소추주의라는 개념의 두 가지 얘기를 쓰는 거 보면 소추라는 것은 기소 플러스 공소의 유지를 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하더라도 헌법에 나와 있는 소추의 개념은 재판의 개념까지 포함되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다수설이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헌법학 교과서가 한 10권이나 됩니까? 사실은 더 많은데 예. 어쨌든 그나마 제가 좀- 볼 수 있는 건 다 예, 그려봤습니다. 유명한 거. 예. 저희들 공부할 때는 김철수 교수, 권영선 교수 헌법학개론 그 두 정도밖에 없었는데. 예. 바로 그 김철수 교수님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아, 거기엔 없군요. 예, 권영선 교수님 헌법학 언론에. 예, 당연히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아,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다수설이군요. 요새 보니까 김철수 교수님보다 권영선 교수님이 더 훌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때도 예. 공부할 때 예, 김철수 교수가 이제 헌법학자로는 유명하지만 예. 이 50 정권 탄생할 때 그 좀 토대를 많이 지원해주고 한태현 교수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권영선 교수가 엄청 비판을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예. 공부하면서도 김철수 교수 책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김철수 싫어서 권영선 책 볼 거야 막 이런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내일 저희들도 이제 특별 방송으로 그걸 지켜보려고 합니다만은 박 의원님 걱정 안 하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원이 본인들의 그 운명을 그렇게 가볍게 위험에 처하고 국민들의 저주를 받는 이런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그렇게 된다면 예, 참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고 있는데 마음도 더 편하게 준비를 잘할 수 있겠지요?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그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벌써 이 통합이 막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보수 책사라고 하는 윤여준 전 장관 오시고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그야말로 찐 보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 오시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들 접촉이 된 건가요? 아마 될 집안이니까 문전성 씨를 이룬다는 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예. 조금 이재명 대표가 스타일이 사람들이 바로 보면 짧은 시간에 그 호감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봐가지고는 좋다, 싫다 이런 느낌들을 얘기를 안 하는데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눠본 분들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 또 깊이가 있다. 콘텐츠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 어느 언론인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 봤는데 그분은 한 1시간 조금 넘게 대화를 해보면은 진면목을 알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보수 언론인도 만나고 나서 칭찬을 하는 내용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면목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도 좀 풀리고 또 끊임없이 바르는 내용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믿을만한 정치인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또 널리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그 연세나 경력을 생각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붙는다고 해서 장관 자리, 총리 자리를 노리고서 그럴 분들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는 것은 어떤 나라를 좀 안정되고 좀 차분하게 잘 이끌어 가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프 명단을 보니까 그야말로 참 다 이렇게 어우러진 통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박현택 의원님은 어떤 거 맡기로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통보를 받지도 못했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뭘 맡겨주면 열심히 하고 안 맡겨주면 또 지역에서 우리 투표율 득표율을 90% 이상 높이는 일에 나서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어떤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배치가 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호남 인사들 비중이 좀 낮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들으셨죠? 경선 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선대 캠프에서 경선 캠프에서. 경선 캠프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게 그 경선 캠프 자체를 굉장히 겸손하고 작게 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단장급 이상 주요 보직을 맡는 사람이 10명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상황실장에 전북의 한병도 의원이 계시고 그리고 또 법률지원단에 뭐 광주의 정준호 의원 또 저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사람이 누구냐에 보다도 지역 호남에 대한 그 애정 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서운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이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호남에서 보여줬던 지지 항상 호남이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 한번 좀 제대로 해봐라고 하면서 화끈하게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고 이제는 또 호남 뭐 영남 이런 걸 떠나서 온 나라를 다 들여다보는 그런 정치를 해야죠. 호남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어제 2명 골랐고 이제 토요일 날 1명 뽑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이건 뭐 예비고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8명 했다가 4명 했다가 2명 했다가 1명 했다가 뭐 몇 차까지 보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도 또 최종으로 부전승 올라온 한덕수하고 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뭔 저런 놈의 당이 있나 싶은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 한덕수 총리 출마할 것 같습니까? 요새 그 발언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나와도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나올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예산 가지고 시정연설하는 거 보니까 국무위원이 그런 걸 처음 봤는데 방청석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 방청석에 있는 거 저런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뭐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야, 저 연예인이구나.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본인도 쑥스러울 텐데 그런 걸 하는 거 보고 저건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오늘 또 동아일보인가 뭐 나온 걸 보면은 이번에 뭐 관세 협상단들이 뭔가 선거의 목표를 가지고 거의 뭔가 합의를 성사시키려고 무리를 것 같더라는 이런 느낌을 이렇게 뭐 미국 측 관계자 얘기를 통해서 보도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는구나. 이러다가 저 사람들 또 이완용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나. 아무리 미국이 뭐 우리의 우방이고 함께 가야 할 나라인 것은 맞지만은 트럼프 전략대로 모든 것을 응해준다고 본다면 그건 뭐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간을 늦춰가면서 다음 정부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트럼프의 전략이 서서히 완화돼가는 이 상황 이걸 반영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을 해도 될 텐데 빨리 못해서 더 안달인 사람들은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지금 한덕수 씨를 만들려고 정말 똘똘 뭉쳐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한덕수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뭐 짐작이 되는데 그래야 이제 내란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더 연명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한덕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나와봐야 될 턱이 없는데 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궁금하거든요. 뭐 저보다 제가 국장님보다 훨씬 더 이런 경험이 적다 보니까 뭐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별 말씀을요. 아마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은 진실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한번 빠져든 순간 현실을 직시를 못해서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봐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까요? 예, 본인이 만약에 욕심이 없었으면 제3자 이상 입장에서 봤을 때 한덕수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욕심 차원에서 보시군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란 공범이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 수사 받으면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후보 걸쳐 놓으면은 그거 안에는 또 수사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선거 끝나고 또 와서 또 조사하려고 그러면 정적 탄압한다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좋게 말하면 방탄, 또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생존용 그런 출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던데. 예, 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그분이 지금 뭐 내란 뭐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닌 것이 있고, 그다음에 뭐 헌법재판관들 임명 또는 거부, 예. 또 뭐 공수처 검사 임명 거부 이런 걸 통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그런 자기 보호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는요 어제 이렇게 딱 그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보고 김문수가 후보가 되면 한덕수 총리는 출마 선언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나 애당초 나올 때부터 한덕수 판 깔아주려고 나온 거라고 봤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해 봤을 때 박 의원님도 한동훈이 후보 돼가지고 한덕수한테 주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줄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덕수도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출마 선언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이 만약에 될 것 같으면 출마 선언 안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당신 출마 선언 안 하셨대요? 내가 언제 출마 선언 한다고 했냐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도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그 국힘 그 다수 의원들이나 그 조금 주류, 조금 보수 수구적인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를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배신자도 싫지만 한덕수 씨와의 그 단일화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한동훈은 반드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절대 단일화를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이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그렇게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투표를 못 해요. 이게 예? 예. 옛날에 예. 그 윤석열 정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랬을 때 패널들이 대체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말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봐야 이해가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 것이 이 정권은 이런 시나리오를 꾸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략적으로 야, 한덕수를 만들려면 김문수를 밀어줘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한덕수가 출마하면 그러지 않겠지만 출마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뭉개고 그냥 가면 이 자를 대선 관리자로 민주당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 본인이 그 결승전 심판을 봐야 할 사람인데 예. 그 A팀이 아닌 B팀의 선수로 뛸 그 계획을 가지고서 함께 협잡을 했던 그런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정말 그 관리 책임을 맡길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핵할 겁니까? 사퇴를 요구를 해야 할 텐데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들이 그 사실은 그 탄핵을 해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 전부터 탄핵을 시켰어야 맞을 사람이긴 한데 이게 지금 우리 민주당의 모든 관심은 지금 6월 3일 그 민주당 집권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면 항상 조심을 하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이왕 참은 거 30일만 더 참으면 될 텐데 굳이 이런 또 변동 요인을 만드냐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고민이 있으신 거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도 헌법과 법률 위반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해 놓고 헌법재판소 가처분 지금 내려졌지만 아직도 취소하지 않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취소를 왜 안 합니까? 취소를 하면은
수구 세력이 지지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했던 거 끝까지 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아마 착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취소를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헌법과 법률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라고 자백하고 있는 것인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자를 그대로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출마 안 하면 저는 이걸 탄핵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탄핵에 당연히 찬성하는 의견인데 그래도 또 지도부는 더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지 참. 그럼 만약에 이제 한덕수가 그러면 이제 출마한다고 치면 이제 또 최상목 아닙니까? 예. 우리가 최상목 겪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어떻게 견딥니까? 결국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려면은 저는 최상목도 같이 한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특히 최상목 거기는 더 범죄가 더 많아서 공수처 수사를 앞두고 있고 뇌물죄 고발까지 당해서 중대범죄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경제비서관 하면서 그때 받은 거. 기업한테 그 뇌물 뜯었던 역할 예. 486억 했던 것이 드러나서 예.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부터 보호받으려면은 민주당의 집권을 절대 본인은 반길 수가 없는 입장이라 거기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할 텐데 예. 그런 걸 생각하면은 둘 다 탄핵을 해야 하는 좀 이런 상황이 돼서 참말로. 결국은 이주호 그 부총리한테 교육부 장관한테 이것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 이거 한번 선택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딜레마입니다. 이거 맡기자니 이거 참 이렇게 불공정한 심판을 놓고 싸워야 되는가? 또 안 맡기자니 또 뭐 변수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가려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아침에 검찰이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거는 뭐 건진 이렇게 뭐 목걸이 받고 또 관복권 받고 뭐 이런 것 관련이죠. 남부지검에서 한 거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재수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서울중앙지검이죠. 예, 그 서울 고검에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지시 내렸는데 예, 예, 예. 그거는 중앙지검이 합니까? 아마 그것은 수사를? 뭐 서울 고검에서 직접 그 팀들이 한다는 말을 그렇습니까? 들었는데 아직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고검이 직접 수사도 합니까? 그 중앙지검 검사 그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서 아. 수사권은 지검 검사에게만 있으니까 예. 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그 명령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 예, 그걸 저는 이제 직접 경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고검에서 재기 수사를 명했다고 그래서 예. 그러면은 중앙지검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예. 고검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군요. 예, 본인이 중앙지검 검사가 돼서 예.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할 수 있군요. 예. 그러면은 그거 할 때 또 압수수색 또 들어갑니까? 그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남아 있을지 자체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문제는 그 수사가 불충분했지만 그 기록만 가지고도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또 충분히 그 기소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 추가로 더 뭔가 압수수색할 것이 있는지 더 판단을 아마 해본 다음에 내릴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기소가 되고도 남지요. 아니 7초 안에 사고팔고 했는데 그거를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저는요 사실 우리 박균택 의원님 오셔가지고 인터뷰할 때 참 죄송한 게 참 검찰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던 검찰 출신이신데 검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뵐 때마다 사실 좀 송구스러워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괜찮습니다. 예. 사실은 그 공범들이 다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범들이 유죄를 판결받는 과정에서 범죄로 설치된 그 내용, 이 거래들 중에 범행으로 설치된 수많은 공소사실 중에 김건희 여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유죄인 순간 같이 유죄가 돼야 맞는 것인데 참 검사들이 지금 수사한다는 재수사하겠다는 검사들이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 전에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문책을 받아야 할 뭐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뭐 디올백 받은 것도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또 그건 또 그냥 놔둔 것도 왜 그랬을까요? 디올백은 아마 그건 이제 뭐 법리상
그것까지 물고 늘어질 가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제대로 된 확실한 것 중심으로 파고들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이야말로 더 딱 떨어지는 것인데 영상도 있고 다 국민들이 봤고. 예. 자, 그럼 아크로비스타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 건진법사한테 받은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이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쇼하고 자빠졌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봐야 맞습니까? 지금은 진실로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이제 그 8월 15일 그 항복선은 이미 확인됐으니까 8월 16일에 독립운동 좀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복선은 이후에 그냥 독립운동에 나서는 그 자세로 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우리가 워낙 그동안 검찰을 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심우정 같은 경우는 8월 16일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안 나서는 친일파 같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지만 예. 건진법사 사건은 작년 가을로부터 그런 수사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오세훈 수사하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 이지영 차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는 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의 그 어떤 도움 없이도 나름대로 하려고 꿈틀꿈틀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수사하는 그 수사팀하고 그 건진법사 수사팀은 그 꿈틀을 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에 꿈틀이라도 하려고 노력했던 그걸 보면 예. 나름의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 두 팀은 그런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우정이 총장이라면 직접 말은 못하지만 지금도 검찰 내부에 저런 것은 정말 잘못됐다. 우리는 제대로 국민의 검찰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검사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 검사들이 지금 왜 심우정이 안 물러나고 저렇게 버티느냐. 석방에 있었을 때 지 은혜 갚으려고 석방을 했으면 사퇴라도 해야 인간적인 그 양심일 텐데. 그러니까요. 조직을 어떻게 만들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는 검사들이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검찰에 계실 때 같이 일해 보신 적 있어요? 옆에 부서에서 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그런 사람들을 갓나고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부터 좀 갓나고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수사검사로서가 아닌 기획검사로서 만났고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입장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봤기 때문에 무지성실한 모습, 최고로서 어떤 성실한 모습 이런 것들만 봤던 것인데 시킨 대로 하는. 예. 근데 막상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건을 독립적 위치에서 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 저런 그 본색이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킨 대로 할 것 같아서 심우정 검찰총장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뭐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최소한 기본적인 공직자의 양식을 갖췄으면 윤석열을 먼저 잡아넣겠다고 설치지는 못하지만 갇혀 있는 사람을 풀어준다고 나서서는 안 됐었거든요. 그건 안 되죠. 예, 즉시 항고해야죠. 아랫사람들이 항고자고 할 때 예. 그냥 밀리는 채 하면서 그냥 자기 의사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아랫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거의 풀어내게 만든 거 보면 도대체 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인지 자기도 죽이고 그냥 나를 살기 위해서 공익을 해치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나까지 죽여가면서 도대체 윤석열을 풀어내는 저 행태는 도대체 어떤 가치관으로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일까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뭐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왜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한 두 사람 정도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지금 또 나온 게 대선 기간에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기간에요. 윤석열 후보가 여기 말고 그러니까 여의도 말고 또 뭐 강남에 무슨 화랑을 캠프로 썼다 막 이런 예화랑.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선거법상 그거 신고하지 않은 캠프 운영은 불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화랑이 정상명 총장의 아들인 사위. 사위. 예.
정상명 총장하고 윤석열하고 사이가 보통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가깝습니까? 뭐 주례를 봐주는 주례를 그러니까 아마 초임 때 부장이었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례를 김건희 부부, 윤건희 부부 주례를 봐주는 그런 인물이었고 또 뭐 검찰총장 될 때도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윤석열을 밀어줬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특수 관계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정상명하고 박영수하고 누가 더 윤석열을 감싸주고 키워준 겁니까 그러면? 정상명 총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박영수 특검의 그 팀장으로 발탁을 해서 예. 재기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이런 장점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수사를 위해서 여론몰이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활용한 이런 공적 측면은 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 예. 정상명 총장과의 관계는 다 어떤 사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좀 더 밀접하다고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궁금해요. 어느 정도 사이면은 저런 식으로 하는가. 이번에 탄핵 심판할 때도 변호를 맡았죠. 예.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정상명 총장이 증인석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정상명 변호사가.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곽종근 사령관이 증언을 하는데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예.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뭐 정말 곽종근 사령관이 특전사령관이고 강단이 있으니까 그렇지 웬만한 사람이면 저렇게 계속 옆에서 쳐다보면 주눅 들겠다 싶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정상명 전 총장 그리고 또 저 김대현 예. 저 헌법재판관 했던 분 그 있었죠. 그 저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윤석열 그 피청구인 변호를 위해서 나타났던 김대현 변호사 같은 예, 겁니다. 예. 두 분이 그 현장에 있는 거 보고 참 깜짝 놀랐죠. 예. 아, 정말 언로로서 뒤에 물러나 있는 것이 맞았을 텐데 내란범을 옹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 더구나 그 두 분이 노무현 대통령과 8인냅니까 7인냅니까 연수원 다닐 때 동기들 특별한 그 애정을 나눴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참 아무튼 요새 그 어떤 그 수구 세력들의 어떤 진면목 실체를 많이 국민들이 예. 볼 수 있는 계기는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더 여쭤볼게요. 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해. 직위원 판사 좀 아십니까? 알지는 못하고 그 평가를 좀 들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그 튀기를 좋아한다. 그런 모임이 있으면 판사 출신이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항상 나서서 사회보겠다고 나서고 이런 식으로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 그 저 재판들을 보면 지금 끝까지 윤석열 석방 그리고 TV 그 저 촬영을 처음에 허가하지 않았던 거 지금도 지하 통로로 예. 뭐 통과하게 만드는 것.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나 그 노상원 예. 전 정보사령관 재판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 뜻과 정말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튀고자 하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뭐 윤석열을 뭐 법정 구속을 해야 맞고 다시 구속해야죠. 또 공개 재판을 해야 맞을 텐데 왜 지금도 저런 모습을 취할까? 저거 뭔가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좀 얽혀 있는 것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있는 것일까? 단순히 튀기 좋아한다는 돋보이기 좋아하는 성격이라는 것 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좀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는 국정조사 같은 거 안 됩니까? 뭐 나중에 진행 중인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재판 끝나고는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한번 좀 예,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냐. 그래서 이제 법원 행정처장 오실 때마다 예. 제가 또는 다른 의원들도 직위원 판사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예. 지금이라도 법정 구속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예. 공수처의 구속 절차나 검찰의 기간 계산이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문제는 그걸 해소하려고 풀어줬으니까 그 풀어준 걸로서 그 위법은 치유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판사가 구속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게 순수한 의도로 풀어줬다는 입증이 되는 것 아니냐. 아랫사람들
윤석열 지시로 구속돼 있는 아랫사람들은 구속돼 있는데 그 지시 수괴가 불구속인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그 법정 구속이 필요한 이유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재판상이라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답만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런 그 비판은 끊임없이 해서 국민의 눈이 따가워서라도 눈총이 따가워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끔 계속 감시의 눈을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직위원 판사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런 예. 자를 그대로 재판장으로 그냥 놔두는 게 온당하냐. 저걸 빨리 바꾸든지 뭘 좀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막 이렇게 막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대법원 선고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국민이 보는 거거든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법사위 이렇게 볼 때마다 박균택 의원님이 질의하는 거 보면은 아주 든든하고 성원하고 예. 후원금은 많이 들어오십니까? 예, 뭐 적당하게. 적당하게 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예. 한도가 이제 이번에는 선거가 있어서 3억이잖아요. 예.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1억 5천은 다 채우셨나요? 예, 겨우 딱 맞게 채웠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1억 5천 또 해야 되는데 예. 뭐 후원 계좌 뭐 이런 거 안 갖고 오셨어요? 여기 출연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은 다음에 다 갖고 오는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는 들고 오겠습니다. 난 또 3억이 다 차서 안 갖고 오셨나 했는데. 예. 아,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이 그 아마 그 주진우 기자에 의하면 그 뭡니까 저 명태균의 저주라고 해서 네. 오세훈 낙마되고 또 홍준표가 낙마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한동훈을 낙마시킬 수 있다라고 아마 그런 얘기가 또 소문이 도는 모양입니다. 누가요? 그 주진우 기자에 의하면 주진우가 말만 하면 예. 아마 김건희 여사와 뭘 주고받은 뭐 이런 거래 때문에 그 명태균 씨가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세 번째로 한동훈을 표적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말을 아마 그 주기자가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내용을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오후에 법사위 때는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질문도 하지 않을까.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지켜봐 관심 갖고 주시면 봐야 되겠는데요. 예, 좋겠습니다. 예. 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뭐 김건희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몇 건입니까? 예. 뭐 수천 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참 그때 그 비번을 못 풀었답니까? 본인이 안 알려주니까 아니 안 방법이 알려줘도 없었던 뭐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다 푼다 그러던데. 그게 의지가 없어서인지 아니면은 불가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사팀 차원에서는 일상적인 노력 정도는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윤 정권이 또 탄생을 하면서 그게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그것만 풀었어도 오늘날 한동훈 저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탄핵 그 상황에서 막판에 탄핵에 찬성을 해서 본인이 좀 입장이 살긴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을 이 검찰 공화국으로 함께 만들어 왔던 공동 주범이라고 봐야겠죠. 윤석열과 함께. 탄핵 찬성해갖고 뭐 대통령직이 된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190명이 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바이디님, 저도 박균택 의원님 참 좋아합니다. 매력 있는 분이세요. 이정아님, 박 의원님 미소가 정말 선하세요. 응원합니다. 김은숙님, 든든한 박균택 의원님 자랑스러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응원 댓글은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많이 왔는데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 다음에 나오시면 그 후원 그 예. 계좌 이렇게 해서 여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하고 특히 우리 정어리원들은 박근택 의원님 우리 정어리 TV가 배출한 국회의원으로 생각하니까 열심히 성원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님 만나봤습니다.